무리뉴는 성격이 정직하고 직설적이라 마음에 든다. 훌륭한 감독이다. 과거에 무리뉴 감독과 레알 마드리드 시절 함께했던 현재 유벤투스 노장이죠. 미드필더 케디라의 말입니다. 왜 손흥민 토트넘과 크게 연관성도 없는 선수를 거론하면서 무리뉴에 대한 평가를 거론했냐면요. 바로 정직이란 단어 때문입니다. 무리뉴는 정직하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리뉴는 인터뷰를 보면 언론 플레이를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를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표정에서도 그렇고 차라리 노코멘트를 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정확히 전달하는 감독이었습니다. 그런 무리뉴 감독이 알리가 빠진 이유가 부상 때문이라고 몇 번을 얘기했지만 해외 언론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알리의 출전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적설이 돌았습니다. 그럴 때에도 무리뉴 감독은 얘기했습니다. 겨울 이적 시장에 어떤 선수도 떠나거나 또한 데려오는 경우는 없을 듯 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무리뉴 감독이 구단주도 아니고 전권을 가진 감독도 아니기 때문에 여지를 남기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겨울 이적 시장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팬들은 아쉬워하는 상황이죠. 팬들은 알리가 떠나지 않길 바랬는데 알리가 정말 떠나지 않았습니다. 해외 언론은 무리뉴가 이적을 허락했다, 붙잡았다, 레비가 반대했다 등등의 말들을 했지만 무리뉴 감독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했을 때는 한 번도 알리가 떠난다는 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 중 첼시와의 경기를 앞두고 무리뉴 감독이 알리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어제 알리와 좋은 대화를 나눴다. 그와 나는 타협점을 발견했다고 생각한다. 팀과 알리의 중요한 시즌이며 우리는 그가 필요하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급을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알리가 부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장 첼시전에 출전을 한다는 장담을 하진 않았지만 무리뉴가 정직하다고 봤을 때 앞으로 토트넘 경기에서 핵심은 알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리는 무리뉴 감독 부임 후 황태자가 될 뻔했습니다. 무리뉴 감독 부임 첫 골을 손흥민이 터뜨리긴 했지만 초반 5경기 4승 1패는 알리가 가장 알토란 같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알리의 훈련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고 당시에는 토트넘의 완벽한 주축 선수일 정도로 기량은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주전으로 기용했었습니다. 하지만 팀 전력이 상승하면서 경쟁자들이 생겼고 무리뉴 감독의 우선순위에서 멀어지면서 꼬이게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알리가 다시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결국 강한 수비와 미드필더의 공격 전개로 올달진 모르지만 확실한 결과를 냈던 감독인데 로셀소가 계속 이탈해 있고 윙크스 시소코로는 2% 아쉬운 토트넘 미드필더 자리에 알리가 들어와 준다면 이적 시장 전력 보강 안 된 토트넘에겐 가장 큰 전력 보강이 될 것입니다. 알리가 들어와서 공격 전개만 되어준다면 엄청난 시너지가 생깁니다. 점유율이 몇 %라도 올라가고 그러면 수비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알리의 창의적인 플레이 또한 강력해서 손흥민에게 기회를 만들어줄 제대로 된 선수가 더 늘어난다면 은돈벨레도 부담이 될 것입니다. 축구에서 이기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개인의 능력보다 조직력이란 건 인정하잖아요. 당연히 알리의 폼이 올라와야 한다는 전제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일 때 꼭 한 명씩 슈퍼맨이 나타나잖아요. 알리이지 않을까요? 토트넘은 정말 대위기 상황입니다. 이미 브라이튼전을 통해서 엄청난 실망을 줬던 상황이기 때문에 팬들도 기대가 사라진 상황입니다. 손흥민을 믿었지만 볼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결국 국가대표 경기에서 역할과 다를 게 없다는 걸 여실히 보여줬고 그러니까 암담하죠. 리버풀 브라이튼전의 패배로 7위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이제 첼시를 만나게 됐고 첼시에게도 런던 더비 패배도 모자라 8위 아래로 떨어진다면 무리뉴 경질로는 더욱 거세지고 현실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자 구단인 첼시도 첼시의 레전드 램파드를 2년 만에 잘라버렸는데 토트넘이 빅4가 되기 위해 1등 공신 포체티노 감독도 중도에 잘라버린 레비 회장인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2년 전 무리뉴 감독이 팀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부임했기 때문에 4위 진입을 못한 것을 어느 정도 팬들이 참기도 했지만 지금은 시즌 초반에 리그 1위까지 오르는 등 2년 차에서 무리뉴의 진가라고 생각하며 기대감을 엄청 높여준 상황에서 추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망은 몇 배가 된 상황입니다. 첼시는 토트넘보다 아래에 있는
리그 8이지만 이 팀의 좋은 스쿼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었고, 투엘 감독이 부임하면서 팀을 다시 정비시키고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맞대결이기 때문에 토트넘의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토트넘이 첼시에게도 패배하면서 3연패를 하게 되면 2012년 이후 최초의 불명예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이런 대위기 속에서 슈퍼맨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상황은 지난해와 얼핏 비슷한 흐름입니다. 지난해 토트넘 탑4를 위해서 겨울에 입성한 선수가 베르바인이었고, 그는 데뷔전 맨시티전에서 선제골을 올리면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손흥민의 자리까지 위협한다는 기사까지 있었죠. 당시 상황이 토트넘이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케인이 부상으로 이탈하고 손흥민도 퇴장 징계로 돌아왔지만 큰 활약이 없었고, 구멍이란 구멍은 다 난 상황에서 맨시티와의 경기가 2월 첫 경기였습니다. 당시 맨시티는 당연히 최강팀 중 한 팀이었고 승승장구하면서 분위기가 아주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대부분이 맨시티의 승리를 예상했죠. 그런 상황에서 베르바인의 선제골은 엄청났습니다. 이어서 손흥민까지 쐐기골을 넣으며 소름돋는 토트넘 다큐의 한 부분을 차지했었습니다. 그 이후 손흥민이 부상으로 이탈하기 전까지 불안한 스쿼드를 가지고도 토트넘은 위기를 극복해냈습니다. 토트넘은 현재 리그에서 우승과는 멀어진 상황이지만 그래도 탑4까지는 목표 수정이 가능한 상황이고, 모든 대회에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우승컵을 들 수 있는 야망도 더 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 이적 시장에 전력 보강을 하지 않았다는 건 분명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겨울 이적 시장이 빈손이 된 상황에서 선수들의 부상으로 제대로 된 선수들을 갖출 수 없는 상황에서 무리뉴 감독이 알리를 거론한 것은 토트넘에 새바람을 불러와줄 적임자가 될 것입니다. 토트넘은 지난 시즌보다 현재가 그래도 나은 상황입니다. 케인도 다음 주면 돌아오기 때문에 완전체 토트넘을 볼 수 있습니다. 토트넘 팬이라면 모두 바라는 알리의 부활이 이번 첼시전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첼시의 우세를 보고 있긴 합니다만 이번 시즌 두 팀의 두 번의 무승부를 겪기도 했고 현재 성적과 골 득실 등 여러모로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브라이튼전을 패배한 후 엄청 실망했지만 브라이튼이 리버풀도 이겨버려서 다시 한번 무리뉴 말은 인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프리미어 리그는 가장 힘든 리그고 어떤 팀도 약팀이 없다. 리버풀 감독과 선수들도 패배를 인정하기까지 했습니다. 토트넘이 질 수도 있는 경기였다고 생각하는 게 편할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무리뉴 감독을 믿어야죠. 그죠? 그런데 분위기상 여러분 어떤가요? 손흥민이 쉬어도 너무 쉬었습니다. 손흥민의 득점포가 없었기 때문에 토트넘이 추락한 건 인정하시죠? 첼시전까지 골을 못 넣을까요? 팀 승리에 도움이 안 될까요? 이 타이밍. 우리는 손흥민이 첼시전에 넣었던 원더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3대1로 발라버리기도 했죠. 10번을 상대하면서 2골밖에 넣지 못했지만 이번 경기를 통해서 꼭 팀의 영웅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토트넘, 손흥민, 그리고 알리 부활, 파이팅!